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의원외교를 성공적으로 펼쳤다. 그렇게 저희들끼리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만평을 통해 오늘의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 윤영걸 전 배경닷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이용재 박사님 세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정책은 시도부터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었다. 북한에 속았고 중국을 잘못 판단했다. 그러니까 DJ의 진짜 오른팔, DJ의 조카 되시는 분, 전략가. 전략가 네. 이런 분이 저런 입장을 갖고 계신데 민주당은 왜 아직도 DJ를 계승한다면서 햇볕 정책을 이렇게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 하죠. 이분은 DJ가 만약 살아계시면 당장 핵무장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실 분이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죠. 예. 예, 요즘 호남에서도 햇볕 정책을 뭐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번 추석에 호남 지역 갔다 온 사람들이 의외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예, 호남 사람들도 저 햇빛 정책은 잘못됐구나 인식을 네.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네, 그 자료가 이미 벌써 있고 DJ는 자기는 햇볕 정책은 테스트였을 뿐이고 거기서 개방이 안 되고 핵무장을 만약에 한다면 무조건 우리는 핵무장해야 되고 일본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DJ는 딱 그 햇볕 정책은 테스트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분명히 했거든요. 하여튼 이영작 박사가 햇볕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DJ를 만들었던 그죠? 어떤 장자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제 햇볕 정책은 시도조차도 돼서는 안 된 그런 정책이었다. 완전히 실패한 거다. 딱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세상이 참 시간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바뀌네요. 그죠? 그래도 저렇게 야당에서는 제대로 교정을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존경스럽네. 우리가 보면은 특히 사회 리더들이 자신들이 뭐 어떤 정책을 내세웠을 때 그것이 나중에 틀린 것이 판명되어도 아니면 말고 딱 입시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미국산 소고기 반대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냥 목에 힘주고 다녀요. 네. 예.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그림부터 볼까요? 이 그림 내가 잠깐 봤는데 좀 위험하던데 이거. 왜요? 좀 위험해요 이거 약간. 아니 이게 저 뭐야 신윤복 뱃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뱃놀이. 회원 신윤복 네. 그분이 그린 아주 그 걸작이에요 이거. 걸작인 예, 거 좋은데 여기 주유청강. 얼굴을 이렇게 네. 전혀 이거 저 누군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 그죠?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 이분들이 여기 나온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 그래요? 자 우리가 핵실험이 저 북한이 한 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오차 핵실험이요? 네. 오차 핵실험 얼마 안 됐죠? 열흘도 안 넘었어요. 네. 그다음에 지진 난 지 얼마 안 돼요. 지진은 진짜 며칠 안 돼. 일주일도 안 됐죠. 그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이 냄비 근성. 아, 저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지만 네. 뭐 망각이 참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잊어버려요. 특히 이 사회 지도층들이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 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각 당의 그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원내대표들. 아, 원내대표입니까? 그렇죠. 아,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제가 참 예의상 뺐습니다. 네, 여기 우상호 원내대표인가요? 그렇죠. 그죠. 박지원 원내대표가 예. 여기 계시고요. 그런데 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독자들은 다 알아요. 딱 시청자들 보면 네. 그 박종진 앵커만 조금 잘 몰라요, 감별력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 두 분은 네. 나 정말 모르겠다, 원내대표. 그런데 그죠? 자 보세요. 저는 이분들이 국민 세금으로 미국에 간다고 그럴 때 정말 북한의 핵무기가 걱정돼 가지고 미국 조야를 설득하러 가는가 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기껏 반기문 총장 만나가지고 다음에 출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요. 국민들이 말 안 해서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옛날 임진왜란 전에 선조가 그 황용길을 정사로 하고 김성희를 부사로 보냈잖아요. 일본이 진짜 전쟁을 할 것 같냐 네. 보냈는데 그때
부사 김성일 동인 있죠. 네. 그분은 와서 전쟁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김성일 안 부사 한다고 김성일 학봉 김성일 선생이 이겨가지고 선조가 오케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도 이번에도 미국 가서 진짜 미국의 그 월터 샤프 전 한미 연합 사령관이 이스라엘 보고 좀 배워라 한국이. 네.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 대비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좀 배워야 되는데 사드에 대해서도 얘기가 달라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 당위성을 충분히 알았다 뭐 그러는데 저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박지원 또 저 정세균 그 국회의장 이분들은 아이 사드가 그 북한 러시아의 공조를 깰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이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야. 서로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정사 한 명, 부사 한 명 했는데 지금 미국 갔다 온 거는 정사하고 세 명에다가 이쪽 한 명이에요. 3대1. 네, 정진석 그러니까 한 명. 가서도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또 더 걱정이 되는 게 반기문 사무총장도 조금 내가 외람된 말이지만 거기에 또 맞장구 치고 호응한 면이 있어요. 그럼요. 1월 중순 전에 간다. 그래서 대권 추석 밥상을 겨눴겠지만 거기다가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핵 위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논의해야 될 자리에 대선 출마 얘기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김종필 전 총리는 뭐 이를 악물고 뛰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정말 제가 추석 때 연휴 때 집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그 책에 가장 중요한 챕터가 그게 있더라고요. 어지간한 중립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동맹을 한쪽을 강한 쪽을 확실히 해야지 중간하다가는 양쪽에서 승자한테도 당하고 패자한테도 원망을 듣는다. 우리나라 중간자 같이 위험한 게 없다. 마키아벨리가 500년 전에 그렇게 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책을 세워야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간에서 뭘 하겠다? 정말 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나는 아니죠. 솔직히 저 반기문 총장 좋게 봤는데 이번에 아주 실망했어요. 이분도 사실은 그 내년 1월 달에 오겠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얘기를 해서 국내에서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걸 유지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러십니까? 어련히 때 되면은 다 국민들이 다 점검해서 저분이 깜인가 아닌가 이렇게 할 텐데 그거를 막 내년 1월에 간다고 아니 그걸 왜 얘기해가지고 무슨 뭐 마치 금이 환영하듯이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실망한 거는 아니 아까 뭐 이영작 교수나 뭐 다른 패널들만 나와가지고 저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핵무장 안 된다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얘기를 아예 말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백척간대에 섰는지 아니 자기 뉴욕에 있다고 지금 막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기문 예. 사무총장은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잖아요. 리더가 자기가 정 싫으면 아예 그거를 화두로 안 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왕이면은 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갔는데 그러면 자기가 아는 미국의 줘야의 사람들 좀 소개시켜가지고 좀 설득하게 해주든가. 저는 이번에 참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반기문 총장이 핵무장론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거 이거는 네. 굉장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유엔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예 얘기를 하지 말래는 아예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지, NPT 그러면. 자체가 그 유엔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또 제재해야 되니까 반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내가 본 게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북한 뭐가- 아니, 제재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얘기해야 아니 그러면 되는데 내년에 뭐하러 돌아와요? 그러면 지난번에- 유엔 사무총장 그럼 계속하지. 지난번에 5월 달에 제주 발언부터 계속 북한하고 대화 또 북한 외무상하고도 껴안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이 다른 거죠. 그 이유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 재임이 이제 한 100일 남았는데 있는 동안에 북한 한번 가서 김정은을 한번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화책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반사무총장도 근데 햇볕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미 반사무총장도 다 관계자들이 정말 얘기해버리는데. 뼈저리게 깨달아야 예. 될 게 핵실험을 북한이 5번 했는데 반사무총장 있는 동안에 4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고리를 풀겠다는 좀 피맺힌 각오 뭐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너무 대권 쪽에 좀 줄을 서니까 좀 보기가 안타깝다 이런 9년 얘기죠. 6개월 동안 못했는데 나머지 6개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임덕 여기도 레임덕이 있어요. 레임덕 해도 한참 벌써 레임덕인데요. 김정은이가 미쳤다고 만나줘요. 아유 그 생각부터가 틀린 겁니다. 예. 지금 일이나 잘 하여튼 마무리하시라고 반기문 총장이 하세요. 여기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굳이 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북핵에 대응하는 핵무장론의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를 지금 다 찬물을 껴안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 꼭 아닙니까? 성김하고 똑같아. 성김. 그 뭐 육자회담 특사. 네. 자기 육자회담 하면서 하나도 성과가 없었던 사람인데 육자회담 월급 받아 먹으려고 그러나? 아니 그래도 그 사람 코리안 익스트랙션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런 걸 자기 고국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걸 생각해서 좀 말 좀 조심해야지.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그러는 그 성김이나 이 반기문 총장도 말이에요. 어? 자기가 뉴욕에 있다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뭐 유엔 총장이니까 그런 말씀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싫으면요 싫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꼭 그 여자 앞에 가서 나 당신 싫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반기문 총장 대통령 되시면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차명진. 아니면 저는 워낙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도 힘들어요. 뭐 그림 그리시면 되죠. 예, 그림 그리고 네, 라이브 쇼에서 그럼요. 네, 이렇게 시간 좀 더 늘려드릴게. 예. 자, 이를 악물고 뛰세요. 이건 뭡니까 또? 이거 반기문 총장 네. 아닙니까? 계속 반기문 총장 얘기 나옵니다. 반기문 총장이 JP가 예, 반기문 총장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JP가 이를 악물고 뛰시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JP도 대권 도전 몇 번 해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JP가 반기문 총장을 볼 때 이거는 아직 허당이거든. 자기가 충청도 후배이고 그리고 이제 참 지지율도 좀 높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이게 막 보세요. 외국에서 10년 살았어요. 국내 정치에 아무 연고도 없어요, 이분. 그죠? 연고 있다고 돌아가신 성완종 씨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하고 네. 이런 분이 자 국내에 와요. 국내에 와서 과연 그 지지율 제대로 될까요? 세 가지 벽을 넘어야 돼요. 검증, 세력화, 그다음에 메시지. 뭘 하겠다는 메시지. 근데 JP가 결심을 끝까지 추진하라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JP가 저는 그 말을 한 게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안 되죠. 이해가. 하려면은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비밀리에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반사무총장이 충청 지역 대표 선수 같이 돼버렸어요. 전국체전 나가는 충청 지역 대표 선수 같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새누리당의 대주주는 TK 지역 영남이잖아요. 네. 영남을 겨눈 얘기를 해야 되는데 JP가 나는 좀 오버하는 거예요. JP가 그게 이유가 구순이 나서 그래요. 제가 구순. 보기는 이 안철수를 조만간 냉면 회동하잖아요. 네. 안철수하고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좀 연대하려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JP가 그냥 사람이 다 좋아서 무조건 덕담해 주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금 자기 얘기도 좀 섞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 의원님이 저 그림 그린 거 중에서 제가 보니까 반사무총장은 너무 힘없게 그려놨어요. 내가 보니까 저쪽 건너뛰기는 고사하고 개인 사견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림에. 바로 뭐 5m도 아니 못 가게. 저거 냉정하게 뭐예요? 반사무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기분 좋지만 돌아갈 생각하니까 끔찍할걸요? 그러니까 그 힘줘서 내년 1월달에 도개겠다. 일종의 자기 암비시 그런 거예요. 그게 1월달에 돌아갔던 게 그게 초조한 표시예요. 그러면 자신감의 반사무총장은 조금 힘있게 좀 네, 너무 그려야지. 조금 그것도 너무 뭐 그냥 런닝구 하나만 입게 그렸어요. 반바지에다가. 아니 저 운동선수들이 런닝구만 입거든요. 아 그런 겁니다. 예. 그래도 좀 너무 헐렁해요. 런닝구를 그럼 좀 멋있게 빨간색이랑 해가지고 딱 달라붙게 하든가 좀 뭔가 이렇게 사견이 좀 들어가시고. 네, 그래도 지지율 1위인데. 아, 그럼 내 마음에 있지 내가 그러니까. 좀 사견이 아 근데 있는 것 지지율 같습니다. 1위지만요.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지율 1위가 허점이 많아요. 첫째, 조금 얘기했듯이 TK 지지가 없다. 그다음에 이 충청 지지 사실 잘 안 묻혀요. 그리고 이 또 뭐냐면은 아직 검증 이런 건 안 거쳤죠. 세력도 없죠. 그래서 30%를 못 넘는 거예요. 고건, 안철수 단박에 30% 넘어요. 왜? 사람들이 그냥 막 허상을 막 씌우니까. 근데 반기문 총장은 못 넘잖아요.
그 얘기는 또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해야 될 일이고요. 핵무기 이후에 달라진 점은 뭡니까 이거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 알아야 될 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미국과 한판 붙겠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그렇죠.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할까요? 네, 착각은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미치지 않았으면 네. 이건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절대. 이거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저 친구가. 네. 미국이 그렇잖아요. 핵무기만 3,000기에다가 그죠? 모든 운반수단, 탐지수단 다 있는데 절대 미국하고 싸울 생각 안 한다. 그러면 남한에다 쏠 생각하나?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뭐 그럼 어디에 써먹냐? 앞으로 보세요 이제. 여태까지 국지전 딱 생기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든 장비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몰래 치고 빠지게 했잖아요. 네.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이젠 공개적으로 예. 쳐버린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치고 그리고 떳떳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말로만 1000배, 100배 갚아준다고 얘기하지만 못 갚아. 우리가 1000배, 100배 갚아주면 얘네들이 핵한 방으로 핵무기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갚아요. 우리가 무지하게 위축될 거예요. 앞으로는. 쟤네들이 이제 우리 그 휴전선에서 그 괴뢰군들이 우리 보고 막 욕하면서 막 이렇게 하듯이 국지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문제라 이게야. 이게 핵무기가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그 가져야 사이에 돼요. 꽃게를 싹 예. 가져가는군요.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이 뒤를 받쳐주면서 15초 남았습니다. 예, 핵하고 미사일은 우리가 한국이 절대 열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각종 도발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미국 유명한 학자가 앞으로 4년 내에 핵 탄두를 100개 정도 확보한다고 북한이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너무 겁먹어도 안 되지만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아유, 않느냐 이거 생각이 듭니다. 완전 목숨 걸고 대비해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돌아옵니다.